안녕하세요. 주한영상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단 팝콘입니다. 팝콘 라디오는 톡톡 튀는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고 서로의 목소리로 공감할 수 있는 달콤한 공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혜렌입니다. 오늘 함께할 팝콘 라디오 제작단 여러분들과도 인사해 볼까요? 선혜님, 지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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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혜련님.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가운 소리네요. 지난번에 제가 못 와가지고 묘한이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떻게 하면 혜렌님의 몫을 대신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했는데 너무 글을 잘 써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너무 안심이었어요. 2000% 해주셨어요. 다들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셨죠? 봤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5번째 저희 라디오 제작단 팝콘의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셋이 나눌 주제는 우리 집 나의 추억의 물건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지만요. 집안을 잘 들여다보면 버리지 못한 오래된 물건 하나쯤은 꼭 있지 않나요? 이사할 때마다 챙겨오는 낡은 앨범이나 어릴 적 이제 장난감, 가족의 시간을 함께 해준 가전제품까지 이런 물건들에는 그 시절의 감정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오늘은 저희 셋이 우리 집 속에 자리 잡은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니님, 지은님은 어떤 물건과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저는요. 제 어릴 적 사진하고 이게 딱 보니까 너무 네. 아름다운 요거죠. 네네. 네, 장군님이십니다. 미스코리아 감입니다. 예, 사진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한 30년 전쯤 한 25년이구나. 녹화해뒀던 비디오 테이프가 사진들과 네. 비디오 테이프. 여기 그리고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디카 3개를 가져오셨고. 네. 와, 다 그냥 진짜 그거는 저희 유물입니다. 저희 막내 입체 초음파 사진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네. 진짜요? 이거요? 네, 그거를 비디오에다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요즘은 그 비디오 그 기계 그걸 네. 뭐라 그러죠? 맞아. 그게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맞아. 틀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일부는 저거를 CD화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 일정 부분 CD로 만들어서 구워놓은 게 있었는데 네.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여기다 놨는지 저기다 놨는지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나. 그니까. 예. 저 예전에 할아버지께서도 플로피 디스크에 일기를 써주셨거든요. 어머.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프셨을 때 네. 그거를 USB에다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거. 안타깝다. 저도 얼마 전에 서랍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USB를 되게 예쁜 거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딱 보니까 기가가 64기가야. 모양만 보고 사가지고 이거 너무 작은데 하고 서랍을 뒤지다가 정말 USB를 한 20개를 찾아냈어요. 거긴 뭐가 들어있을까요? 몰라요.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넣어서 확인을 해야 확인해야 되는데 돼. 그렇게 내가 많이 담아놨는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와, 예. 그 안에 만약에 사진이나 이렇게 기록해놓은 일기나 이런 거 그렇죠. 있으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로 모아놓으면 좋은데 네. 그게 요새는 외장하드 그게 용량이 되게 커졌잖아요. 네. 테라 단위인데 네. 그게 고장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놔도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자꾸 오작동을 해. 예, 그래서 조금 컴퓨터로 봐야 되려나 그러고 아직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모아놨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사진은요. 첫 번째 사진, 장군감 사진은 제 100일 사진입니다. 미스코리아 감입니다. 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병원이 발가닥 뒤집혔어요. 왜요? 첫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딸인데도 불구하고 4.8kg야.
와, 어머님께 예. 경의를. 그 시절에 어머나. 왜 혹시 기억나세요? 남양분이 보면 우량아 모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 후보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해에 저보다 그러니까 0.2kg, 5kg짜리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밀렸어요. 잘했으면 저 분유 모델 할 뻔했습니다. 어머나. 네.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그 첫째 딸은 원래 살림 미천이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그걔 우량아 무대 후보로까지 간 거는 살림 미천이 되게 하는 밑바탕이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살림 미천이란 말 너무 싫어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그러니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네가 미천을 마련해서 네 동생을 돌봐라. 맞아. 옛날에는 그런 말 언니랑 많았죠. 예, 그래서 오빠들이 저는 예, 키웠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저 두 번째 사진은요. 예, 그거. 저도 이렇게 비키니를 입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 가리고. 제 기억에는 아마 저게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옆에 저 꽃무늬 수영모자 보이시죠? 네네. 추억입니다, 저거. 옛날에 누구나 다 저걸 썼습니다. 예, 뭐 풀장을 가건 해수욕장을 가건 옛날 사진 보면은 형형색색의 저 꽃무늬 수영모를 꼭 쓴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른도 있었어요. 근데 저게 약간 그 복고 디스코풍의 그 옷을 입을 때도 굉장히 네. 소품으로도 많이 쓰였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예, 맞아요. 참 저 지금 생각하면은 예쁜 거야. 그럼요. 저게. 예. 쨍한 색감에. 그리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저게 상당히 괜찮은 소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섹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태 비키니입니다. 보세요. 자태 아주 잘록한 보세요. 허리 보세요. 멋을 알아가지고 또 그 당시 꽃무늬 모자 안 썼어 나는. 그래요? 그때는 또 오히려 안 피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진이 제 유치원 졸업 사진입니다. 네, 제가 좀 배웠습니다, 유치원. 어머나. 네, 저 사각모드 쓰고 사실 저 안에 입은 게 드레스예요. 오 드레스. 그 하얀색 시절에요? 드레스. 예. 와. 그 시절에. 얼마 부해, 부티. 뭐 부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졸업식 날 입으려고 저 드레스를 해달라고 제가 엄마한테 진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쫄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우. 튀어 보이고 싶어서. 예. 성공하셨어요. 네. 너무 예뻤겠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때 이제 저기가 산정호수로 기억되는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를 수영을 가르쳐 주는 건데 옛날에는 저렇게 풀장에서 어깨 탈까봐 다 수건을 어머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맞아요, 두르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냥 수건, 목욕탕 수건. 맞아요. 비치타올도 맞아요.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 근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저 안에 그 SD 카드라고 그러나요? 그게 메모리 있어요. 근데 카드? 그 충전 잭을 잃어버렸어요. 아쉽네요. 그래서 저거를 못 봐요. 근데 저 충전잭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카메라 그런 전문으로 하는 곳을 가면 네. 한번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빼서 어. 인식시킬 수도 있긴 한데요. 맞아요. 그것도 네, 가능해요. 그래요? 네. 옛날 건데도. 네. 네네. 오. 이거는 아직도 쓰는 거여서 어. 이게 지금 256 메가바이트짜리 어머 오. 세상에 전설의 이제 그건데 네. 전설이네요, 진짜 어. 전설인데. 진짜 전설의 메가바이트인데 아마 인식하면은 뜰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거 한번 네.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카메라를 작동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갖고. 맞아. 근데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잭을. 어디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요청을 드려볼게요. 저 그 모델명으로 해서 한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한번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예. 알아볼게요. 그리고 꼭 그 밑에 한번 해줬으면 거는 좋겠어요. 저희 막내 이제 입체 초음파 사진을 비디오로 담은 거고 그 밑에 거는 사실은 저게 저 일일 드라마가 이브의 화원인가요? 이브의 화원. 예, 네. 저것도 한 20년 아니 3, 4년 전에 방송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와. 저희 아들이 나온 겁니다. 아역 배우로요. 네. 정말요? 예.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제가 저거를 전회를 다
이제 해놨던 거고 그 밑에 줄리엣의 남자인가요? 네. 예, 그것도 아마 저희 아들이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 예, 꼭 세상에. 이거를 네. 네, 변환해가지고 네네. 두 번 다시 시키셔야 보셨어요.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 비디오 테이프 집안에 많이 있는데 한 5년 전쯤인가 너무 많으니까 먼지가 쌓여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집에 한 1.5평짜리 창고가 있어요. 라면 박스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 창고에 딱 싹 쓸어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어저께부터 이제 그 창고 문을 딱 열고 좀 찾고 싶은 비디오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사를 해야 될 정도야. 찾고 싶은 걸 찾으려면. 그래서 제일 위에 눈에 띄는 것만 제가 3개를 뽑아 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있죠. 이 미디어 매체가 좋은 거는 아주 옛날 것도 눈으로 생생하게 저 시절에 제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옛날에는 맞아요. 우리 때는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던 게 그쵸. 예, 요즘은 생생하게 저때 제가 뭐 했구나를 다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고 보면 저희의 이런 순간도 네. 되게 기록으로 남아서 저희 자신에게도 혹은 저희 주변 사람한테도 되게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물론 복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 드라마에 아역 배우로 출연했다라는 걸 자녀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하는데 입 밖으로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약간 흑역사로 기억하나 봐요. 그 시절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어. 엄마만 행복했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어.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또 나중에 또 자녀분이 결혼을 하거나 하게 되면 또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존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저거를 다 모아놓고 있는데 저거를 막 찾고 있는데 저희 큰애가 와서 뭐 하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씨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본인의 모습을 보는 걸 안 좋아라 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네. 어떻게 힘들게 복원을 저희가 해서 선물로 드려야 되겠어.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같이 얘기 듣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 추억들도 맞아요. 불러일으켜지고 예.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게 저희 이제 라디오 제작단 팝콘의 단톡방에 선희님께서 옛날 선풍기 올려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옛날 선풍기인 줄 알았는데 네. 레트로 선풍기였더라고요. 그게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레트로풍이. 근데 그 선풍기가 가장 옛날 모습을 복원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격이 사악해요. 음. 네. 그래서 가격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산 건 아닙니다. 네. 마치 사달라고 하는 양 누구한테인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예쁘지 않니? 예쁘지 않니? 어머 이거 너무 옛날 거야.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거야라고 맞아. 주입을 시켰습니다. 맞아. 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누군가 한 분께는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낚시를 성공했어요. 그런 작은 이제 매개가 되게 얘기 나눌 거리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지혜님의 경우는 어떤 거를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제가 앞에 사진을 좀 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다. 제 사진을 눕혀주세요. 뒤에 두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제 오래된 책, 저에게 힐링을 주는 책이라는 러브 앤 프리라는 책이에요. 이게 일본 작가분이 지은 책인데 그 해외를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과 그 해외에서 느꼈던 소중한 감정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는 동생이 선물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런데 읽기도 굉장히 수월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글을 읽을 때 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뭔가 상상이 되고 그 공간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맞아요. 주는 글들이 있잖아요. 저 러브 앤 프리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힘들거나 혹은 너무 여행이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 러브 앤 프리를 펼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책이어서
다른 책들은 읽으면 뭐 중고나라에 팔든 알라딘에 팔든 당근을 하든 막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저거는 제가 이사를 가도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책이에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판이 나오기도 해서 물론 그 개정판도 좋지만 손때묻은 그리고 계속 뭐 기록하거나 했었던 흔적들이 좀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 여행 에세이라고 하면 많이 읽혀지고 있어서 한번 추천해드리고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요 써이님 옆에 한번 이동 좀 시켜봐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여기요. 네, 네. 그 동전하고 카드 지갑용으로 쓴 건데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게 원래 저 동전 지갑은 그냥 사이드였어요. 원래 가방에 딸려 있던 그냥 동전 지갑을 들고 다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파란색 지갑이 그건데 가방은 오히려 지금 현재 없어요. 없다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 동전 지갑에 그 사이드 끝에 네 점을 보시면 거의 막 그 들고 다니면서 달아가지고 막 하얗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들고 다니고 얼마나 했는지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님의 특성상이기 때문에 해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만큼 많이 주구장창 들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파란색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져 있거나 한 지갑들은 들고 다니다 보면은 주머니에 넣거나 하게 되면 그 각진 부분 때문에 살에 닿으면 아프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란 지갑을 들고 다니다가 저희가 이제 동전을 이제 쓸 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뭐 지갑에서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동전을 넣을 수 있고 한 공간 치고는 너무나 이제 크게 돼버린 거예요. 저 지갑이. 그래서 그러면 너무 헐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면 나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게 몇 년 전에 구입한 요 가죽 지갑이거든요. 이게 손에 이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가죽에 이렇게 긁힘이나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도 멋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특히나 그 가방을 구입할 때는 되도록이면 직접 핸드메이드로 해서 그 작가분들이 만드신 거를 주로 사게 돼요. 네. 마치 홈쇼핑처럼 맞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마감 임박입니다, 여러분. 저거 얼마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소중히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것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은 손을 타면 탈수록 흔적이 남게 되니까 그렇죠. 더 오래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지갑 그리고 카드를 몇 개 넣어 다니고 그리고 온전히 가방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저 그 제품을 제가 많이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전 카드 지갑에서 이 가죽 지갑으로 옮겨온 게 된 거죠.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별첨이라고 하죠. 저희가 별첨이라고 할게요. 별책도록? 네, 별책도록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남자 사진 좀 세워주세요. 네네네. 남성분. 꼭, 네. 꼭 필요하죠. 너무 좋다. 아이고. 자, 그러면 저 호칭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 뭐 우체통 분들, 변우석 씨의 팬클럽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배우 변우석이라는 사실을. 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저 앞에 있는 하얀 동그란 물병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어폰인가요? 라고 하시면 잠깐 열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열리나요? 네, 열립니다. 사진 케이스? 아닙니다. 자, 이게 이어플러그거든요. 네, 저희가 이어플러그라고 하면 보통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간에 있고 싶을 때 이어플러그를 꼽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형태로 해서 이어폰처럼 그 자기의 귀에 맞는 그 이어플러그를 저는 꼽고 다녀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사람들의 굉장히 다양한 소리에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침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느 날에 저걸 사용해봤다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차피 노이즈 캔슬링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저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아침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이 이렇게 조용했구나라는 거를 이 이어 플러그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1년 가까이 제가 넘게 지금 이걸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 들어오면 정말 내 세상인 것 마냥 명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소음을 차단을 해줘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아요. 이 음악은 안 나오고 소음만 소음만 차단해주는 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물품을 저한테 항상 지니고 다니고 오래 계속 사용하고 왔던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한 번 더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특히 저 뒤에 책에 사진의 아이가 네. 난 처음에 말괄량이 삐삐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괄량이 삐삐인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보니까 죽은 개가 별로 많이 없고 삐삐보다 좀 선하게 생겼네요. 맞아요. 네. 저 웃음을 보면 그렇게나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표지만 봐도.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다른 여행 에세이들 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행 에세이 자체를. 누군가가 발자취가 남아있는 어디인가의 여행 흔적들을 보는 것들이 되게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근데 그 여행 장소만의 본인들만이 느끼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여행 에세이를 조금 더 챙겨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러브 앤 프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담백해요. 글 자체는 되게 담백한데 어느 순간에 이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또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표지에 저 아이의 표정과 함께 여행을 한번 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너무 그런 좋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절대 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읽는 것 같아요. 저 아이의 표정이 참 재밌어요. 활짝 웃는 것도 아닌데 뭔가 지금 되게 재밌는 걸 본 얼굴이야. 아. 예. 아마도 제 네. 생각은 그래요. 이 메인 표지도 그 작가분께서 사진을 찍으셨던 사진일 텐데 아마 이방인을 보는 아이의 시선에서 뭔가 이분이 나를 찍어주는 뭔가 그 네.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표정이 참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활짝 웃진 않지만 뭔가 웃음이 새어나올 것만 같은 저 웃음이 너무 행복감이 넘치는 아이의 웃음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표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묘한님 물건 보면서 자꾸 제 거랑 연상이 되는 게 네. 저 아까 노이즈 플러그 네. 제 책상 서랍에도 다이소 제품 그 아. 아시죠? 그 말랑말랑 네네. 말캉말캉한 주황색. 예, 뭐 형광색으로 된 거 이렇게 네네. 꽉 눌렀다가 귀에다가 쏙 맞아요. 넣으면 그 걔가 점점 안에서 커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옛날에는 그게 예. 도움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제 책상 서랍에 이렇게 한 4세트, 5세트 가량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지저분해요. 걔를 딱 빼잖아? 아, 그러면 뭐가 묻어 나와. 거기에 같이. 네네. 그래서 한 번 낀 거는 꼭 버려야 해. 버려야 돼요? 왜? 털어서 쓰기가 좀 그렇잖아. 미관상 좀 물로 보고. 그럼 응. 물로 닦아서 물 안 먹어요, 걔가? 물로 좀 그 말려 놓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은 딱딱해져요. 그쵸? 그러다가 또 문질문질하면 또 어. 괜찮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썼다가 음. 그냥 별로 안 묻어 나오면 털어서 뒀다가 한 번 더 아, 쓰고 맞아, 많이 맞아요. 묻어 나올 땐 에이 하고 버려버려요. 맞아. 그게 그쵸. 또 찢어지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또 귀에서 잘못해서 얘가 안 안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맞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저 이어플러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손잡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빼면 또 빠지거든요. 쏙. 그래서 저도 그 이어플러그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내가 끼고 있는지를 망각하듯 빠지다 보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절하다 네, 보면.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마치 묘한이님의 그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본 것 같아요. 이츠 마이백 이러면서. 네. 네. 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펼쳐보는. 예, 사실 재밌네. 요새는 가방 안에 그렇게 많은 물건 안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혹은 또 반대로 맥시멀리스트여서 뭐 텀블러부터 막 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뭐 읽을 책 조그만한 거나 뭐 그런 것들 다 좀씩 넣어가지고 다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전 주머니 같은 거 전화기에 전화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예. 세대거든요. 전화했던 세대. DDD 알아요? DDD? DDD요? 예, 시외전화 노래. DDD. 아니요? 공중전화 그 시외전화를 DDD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딸깍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 시외전화를 하면요. 네네네. 예. 그 노래도 있었을 텐데 디디디. 그 노래가 그 디디디인가요? 뭐 그 디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여튼간 그 시외전화를 디디디라고 불렀어요. 아. 예. 아마 맞을걸요? 예. 오. 그래서 저는 그 동전하면은 그 딸깍딸깍딸깍 돈 떨어지는 소리 그게 묘하게 듣기가 좋으면서도 심장이 벌렁거리잖아. 불안해. 맞아요. 더 넣어야 되는데 더 넣어야 맞아요. 되는데 끊기면 맞아요. 어떡하지 막. 예. 그리고 사실 할 말 끝났는데 동전 남았다고 좀 남았어 이러면서 얘기도 맞아요. 하고 괜히 맞아요. 괜히 더. 맞아 예. 그랬었는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일부러 더 넣고 돈이 조금 남았다 어떡하지 아까운데 조금만 더 통화할까? 맞아 예. 그때 막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불안하죠. 불안하고 맞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 너무 추억의 방울방울 진짜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드라마상에도 약간 가끔 이제 그 동전 넣고서 전화하는 그 모습들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전화 박스가 예전엔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그쵸.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동네 마켓이 있었어요. 저희 그 동네 마켓에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게 되면 전화 박스가 하나 이렇게 파란 색깔 혹은 주황 색깔로 해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딱 넣고 있으면 그 저는 사실상 전화 박스에서 하는 게 소음이 확실하게 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박스에서 막 통화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딸그락딸그락 가는데 이제 그 마켓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약간 막 내가 지금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네. 막 요런 게 했었던 그런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전화 박스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니면은 그 전화 박스들은 가끔 이렇게 돈이 남거나 그러면 맞아. 또 올려져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데도 있으면 들어가서 맞아. 전화해볼까? 응. 그때 너무 정이 있었다. 그쵸? 맞아요.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럼 나는 조금만이라도 더 통화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괜히 동전 그래서 많이들 다들 챙겨 네, 다니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화 박스 하니까 나는 왜 우리 묘아님이 아름다운 얘기를 할 때 꼭 반대되는 얘기가 생각이 날까? 반대되는 얘기 또 해주셔야죠. 그 완전히 밀폐되는 전화 박스 있잖아요. 네네. 예, 요즘도 있지만은 근데 요즘은 없나? 그 문짝만 떼어냈나? 하여튼간 그 밀폐되는 전화 박스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접혀가지고 예, 맞아요. 이렇게 이게 접혀서 들어가. 네네. 맞아요. 네. 들어갔을 때 딱 나는 냄새. 뭔지 알죠? 네, 네. 옛날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들을 했었어요. 문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 네. 네 노코멘트 하겠지만 네 세상 참 문을 떼어낸 걸 어찌 보면 다양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떼어냈는지도 몰라. 그럴 수 그럴 있을 수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리고 전화 박스가 요새 거의 안 보이니까. 요즘 맞아요. 다시 생겼어요. 요새 생겼나요? 되게 예쁜 전화 박스들이 아. 예, 중간중간에 애들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전화 박스의 기능이 좀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예전에 저희가 그냥 전화만 하는 그런 기능들만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최근에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전화박스 단순히 그냥 전화하는 기능 말고 저희가 동전 넣거나 이런 기능 말고 뭐 카드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쵸. 것도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 전화 카드. 카카오페이로도 할 수 예, 있고. 할 수 네. 있고. 예.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이런 얘기 너무 좋아. 다 추억에. 맞아요. 추억에. 저 그리고 그 한 가지 있어요. 그 써니님이 갖고 오신 비디오 테이프이 저희 집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었는데 큰 댁에 가면 비디오 플레이가 있었던 거예요. 큰아빠 댁에 가면. 그러면 이제 비디오 플레이를 이제 주변에 그 대여점에서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큰아빠 댁에 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마 아실 텐데 이게 뒤에가 씹히거나 하게 되면 맞아요. 네.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나는 막 너무 보고 싶은데 씹혀가지고 안 나오니까 부들부들 막 하고 있고 그 막 어른들 막 불러가지고 이거 안 나온다고 막 맞아. 감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 나중에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막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맞아요. 걔들 돌려가지고 네. 쏘셨잖아요. 맞아요. 기억난다. 네. 그렇게 네. 딱 찍혀 있어. 예. 맞아요. 그러고 보면은 옛날
테이프? 그걸로 카세트 테이프 그걸로 막 라디오 나오는 거 맞아요. 다 이제 녹음해가지고 녹음해서. 나만의 그런 테이프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나 그거 남아있는 게 있는데 옛날에 학교 앞에 서점에서 네. 그거 원하는 음악 이렇게 주면은 그 녹음을 많이 해줬잖아요. 아. 왜냐면 내가 집에서 녹음하면은 잡음도 들어가고 그렇죠. 막 이러니까 학교 앞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그걸 이렇게 녹음을 많이 해줘서 돈이 얼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스트 그 내가 저 녹음하고 싶은 리스트 적어서 주면은 테이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그 이니셜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녹음을 해주고 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와. 네. 근데 카세트가 어딘가에. 없어요. 창고에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습기 먹고 그래서 제대로 나올래나? 그건 잘 모르겠다. 입을 해야 되겠네요. 또 가져오셔야 되겠네. 집들이 한번 가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쵸. 아니 이사를 가야죠. 이사를. 저희 구경하러 막 가고 거의 싶네요. 이사 수준이에요. 와. 그거 찾아내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이런 주제가 있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왠지 이제 막 처음에 막 디지털화 되면서 그런 게 다 막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막 깊숙이 들어가거나 했잖아요. 맞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지금 보관하고 있으면은 의외로 또 이렇게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야기의 소재거리도 있지만 맞아요.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럼요. 당근도 되게 잘 됐을 텐데 아깝다. 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깝네. 이렇게 나눠주신 것만으로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어. 저도 예.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 보이시면 슉슉 이 소리 찰진 거 보이시죠? 이게 전자사전인데요. 맞아요. 와. 예. 전자사전은 그때 당시에 그 도서관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이제 요렇게 검색해가지고 뭐 마치 제가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소리 이렇게 듣고 발음 공부하고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대학교 뭐 약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나는 대체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지? 이런 이제 저의 되게 꿈과 고난과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막 그때 중국어 이렇게 여기 뒤에 메모리칩만 바꾸면은 중국어 사전 됐다가 일본어 네, 사전 네, 됐다가 맞아요.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사가지고 이 여기 케이스도 있어요. 세상에 진짜요? 옛날 케이스인데 어머머머머. 가죽 하드 케이스에다가 케이스야? 네, 아니, 이거 하드 케이스, 네. 가죽 케이스에다가 이 메모리 카드를 소중히 제 이니셜 해가지고 너무 이것도 귀엽다. 다, 네, 왜 이렇게 색깔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니큐로 색깔 칠해가지고 이 메모리 카드를 바꿔서 끼고 막 그랬었어요. 웬일이에요, 네. 세상에. 저 되게- 그 손때문에 그 이니셜이 담긴 메모리 카드 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안 안에 될까요? 있나? 안에 와. 안에 없다. 안에 세상에, 없는데, 세상에. 네. 그 안에 공부 없어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꾸 바깥 끼다 보니까 응. 없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주구장창 껴 있으니까 있다고요. 열을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공부만 하나만 잘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었나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때 막 영어 막 검색하고 사실 이거를 친정에서 가지고 왔는데 친정에서 가져올 때 저는 제가 낳은 아이가 이걸로 공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쵸. 왜냐면 디지털 기기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거 안 사주고 이걸로 공부해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작동이 안 돼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요새 그 고3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들이 다시 전자사전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작동이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정말 내 아이한테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요. 물려줘도. 그 배터리 같은 걸 새로 갈거나 뭔가 이거를 하면 AS를 맞아요. 근데 AS 받는 값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이거는 제 추억에 추억에 담는 네. 걸로. 예. 근데 어쨌든 사용을 다시 수험생들도 하고 있는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하고 있다. 어머나. 예. 근데 전자사전 하니까 저는 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꼭 부정적인 게 하나씩 생각이 나는지 아,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사전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다라는 거. 맞아요. 예. 아마 사전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도 예. 많을 거예요. 훨씬 많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국어 사전 찾는 법을 모른다든지 옛날엔 또 영한 사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영한 사전 찾는 법을 모른다든지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세대가 틀리니까 쓸 일이 없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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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근데 쓸 일이 없어 요즘 애들은. 그러고 보면 이거 가져오기 전에 친정에 옛날 사전도 있는데 아 참. 국어 대백과 사전 기억나세요? 이렇게 두꺼웠던 네, 거. 맞아요. 네, 예. 요만했나? 예. 엄청 두꺼워. 네네. 그때는 그거 보면서 뭐 놀이를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줄 치고 뭐 포스트잇 붙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공부한 거 같은 착각을 근데 공부 안 했는데 아니, 외운 거 맞아요. 같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더 기억에 잘 남기는 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가 기억이 남는데 저희 집에도 국어 대사전이라고 엄청 큰 진짜 그때 어릴 때 하면 진짜 책상 방만한 정도의 아. 사전이 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라면 받침. 감성 파괴자이자 동심을 계속 기억을 나게 해주시는 그 아니 국어사전 케이스에 너무 보면은 라면 그 냄비 자국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없는지 맞아요.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다못해 맞아요. 국물이라도 있어. 예. 근데 그게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리 그 사이에 이렇게 끼고서 무릎 사이에 끼고서 이렇게 넘기는데 이게 뭐라고 나는 다 의미도 다 모르는데 그걸 끼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는 걸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그 맞아요. 얇아서, 예. 사전 한 장 넘길 때 맞아요. 파르락 소리 나면서 맞아요. 그게 너무 맞아요. 좋았나 봐요, 아마도.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단어 막 이러고 찾았던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건 남아 있어요. 집에 그런 것들을 뒤져보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어떤 거 하지 하고 생각해서 딱딱 골라왔거든요. 근데 집에 더 뒤져보면 아마 그런 추억 속의 물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지금 또 되게 아까웠던 게 옛날에 보면은 자개장이 있잖아요. 까만색에 자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문 이렇게 옆으로 드르륵 여는 거. 맞아요. 그게 오래되면은요. 그 문이 앞으로 넘어와요. 아, 네. 맞아.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네, 알아요. 자다가 그래서 그 농 문짝에 이렇게 턱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한 종이를 접어서 끼워서 고정시켜 끼워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이그로시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맞아. 다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걸 싹 다 버리셨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그게 네.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앞불싸. 그러니까 사람이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야. 맞아. 아니 제가 어디를 갔는데 네. 그 자개장의 문만 다 모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와 할머니네 집 저희 친정 집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심지어 저희 집엔 뒤주도 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맷돌도 있었고. 저희 집에도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사 다니면서 맞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아쉽지만 이사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처분하거나 주변에 주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근데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믹서기 나오고 아, 뭐 그쵸. 이러면서 네.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음. 예전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싹 다 버려버린 거야. 그거를. 예. 맞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해서 디지털 문명이 많이 발전돼 오고 해서 너무나 좋은 것도 있긴 하고 그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추억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가끔 보면 이렇게 이야기 소재도 되고 또 박물관 같은 데 가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맷돌 있잖아요. 그 막 콩국수 갈아 먹는다고 할머니가 꺼내오셔가지고 맞아요. 한참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네, 했었던 맞아요. 것도 보게 되는 거 보면 참 그때 시절이 되게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다음 세대 또 이런 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더 추억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그런 물건을 사용한 거를 보기도 했고
있고 또 없애기도 하면서 음. 그걸 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사용을 네. 같이 했고 봤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참 귀한 세대다. 그럼요. 맞아요. 그 아날로그의 감성하고 네. 디지털의 편이랑 이걸 싹 거쳐오면서 음. 저희 나름으로 그런 의미 부여라던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네, 세대 맞아요. 같다고 맞아요. 할까요? 예, 예. 지금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 가거나 체험관 같은 데 갔을 때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옛날 전화기 다이얼 이렇게 네. 돌리던 거. 그런 것들을 집에서 예전에 저희는 일상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돌리고 기다리고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 애들이 재밌다고 음. 체험하는데 체험 세대랑 또 삶에서 경험했던 세대랑은 또 다르긴 하니까. 그럼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야 이리 와서 이거 좀 잡어 그래요. 그러면 그 이불 광목 양 끝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할머니가 입에다가 물 뿜고 푹 하고 뿌려. 아. 그래서 그거를 땡기래. 맞아, 맞아. 이걸 제대로 못 땡기니까 어리니까 이거 쓸려가지고. 막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그거를 탁탁 땡겨서 물이 탁탁 튀잖아요. 맞아요. 그럼 탁탁탁 접어가지고 다듬이돌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다듬이질을 막 하셨어. 와.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던 세대라. 맞아. 예, 와, 세대가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맞아. 정말 귀한 세대이십니다. 맞아요. 진짜 예. 너무 좋아요. 아, 저의 마지막 그 물건은요. 앨범이에요. 앨범을 통째로 어머. 가져왔는데 이게 제 태어나서부터 한 어린 시절에 몇 년이 담겨져 있는 어머 세상에. 앨범이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랑 같이 찍은 것도 있고 어머, 그리고 어머, 어머. 옛날에 아마 여긴가 어딘가 있을 걸 옛날에 그 아파트 단지나 뭐 빌라나 이런 집 근처에 목마 아저씨들이 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목마나 그 방방이 같은 것들 같이 집 앞에서 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 앨범도 친정에 있었다가 엄마가 이제 가져가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낡아서 이제 좀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 그때는 세상에. 수선하지 돌잔치. 말고 그대로 보관하지. 아, 그러게요. 예. 그것도 맞아요. 예. 필요하죠. 그리고 돌잔치를 집에서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그랬죠. 예, 돌복 입고 한복 입고 맞아요. 집에서 그냥 그 가족들하고 같이 한 사진도 있고 그래서 요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너무 세상에. 이제 돌 그 뭐 족두리 같은 거 맞아요. 뭐 요렇게 한복 입는 거 예전에 할머니 요런 앨범을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날짜랑 장소 적으시고 어머니 너무 궁금하셨네요. 맞아요. 옛날 필름 카메라에는 저렇게 꼭 맞아요. 날짜가 찍혀 맞아요. 있었어요. 네. 예. 날짜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뭐 그 장면에서 했던 말들 있죠. 네네네.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막 넘어가네요. 그 옛날에 제가 했던 말들 있죠. 뭐, 네네. 뭐 짤막짤막. 달라고 뭐 어. 이슬비 속에 뭐 카메라 달라고 뭐 요런 얘기들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적어주셨구나. 네, 엉엉 우니까 이게 이 사진만 보면 제가 뭐지라고 하실 할 것 같아서 카메라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날짜랑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셨어요. 어머 세상에. 네, 이것도 쉬한다고 엄마 나 쉬할래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서 사실 옛날에는 이거 보면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네, 저도 저희 아이랑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잠깐만. 스톱. 네. 저기 위에 그 파마머리 하신 아, 분. 요거는 저희 그 아는 이모. 파마머리가 엄마. 예사롭지가 그쵸? 않아요. 이때 그 예. 파마머리. 예. 옛날 파마머리. 그쵸? 예전에 아. 파마머리는 저렇게 약간 풍성함이 있어야 생명이었습니다. 약간 부스스하고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앨범 보면은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장 한 장마다 할 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 적어주신 어머님이 너무 어머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와. 이렇게 잔치하던 날, 매년 생일,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서 찍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찍었는지 잘 모르다가 인화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 같이 둘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앨범 속에다가 넣고
그 과정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혼자 하셨을 테지만 저는 나중에 그냥 보기만 했고 너무 소중할 것 같아서 그럼요. 사실 저도 지금 제 핸드폰에 10만 장이 넘는 사진이 있어요. 맞아. 애들 태어나고 나니까 맞아.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음. 그거를 좀 인화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골라서 음. 앨범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맞아, 그거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냥 저장만 되어져 있는 갤러리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거 출력 안 하고 왜 이렇게 두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처럼 또 그렇게 막 출력을 이렇게 사진관이 많지가 않잖아. 또. 맞아, 예, 맞아요. 그래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저도 구글 메모리를 월정액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음.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쓸데없는 거를 내가 왜 보관하고 돈을 내고 있을까. 맞아요. 근데 정리도 일이라. 맞아요. 예. 쉽지 않아요. 예, 그 정리하는 것도 일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쌓이고 하다 보니까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용량이나 늘리자. 근데 그래. 아마 혜래님이 지금 보여주신 앨범 보시고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본인의 예전에 어릴 때 앨범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맞아. 추억에 정말 잠겨서 한 맞아. 번씩 보시는 예. 분들도 꺼내보시는 분들 반드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저 아까 그 사진 어릴 때 사진 보면서 그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게 공통이었나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사진 중에 가장 통통한 얼굴을 하고 그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진에 이렇게 딱 착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그 바퀴 달린 말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바퀴 달린 말. 네네네. 바퀴 달린 말 그것도 말고 있고. 이렇게 스프링 왔다 갔다 스프링도 하는 것도 있고. 있고.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누구나 한 참- 장씩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뭔가 그 시대에 있었던 공통적인 네. 뭔가의 물품들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흑백 사진이에요. 그게. 되게 예뻐 보여. 감성이. 예. 네. 아니 애도 이뻐 보여. 흑백으로 어머나. 찍어놓으니까. 워낙 또 네. 이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세히 표현 안 하는 게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추억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되게 처음 만났거나 아니면 되게 지금 2달 만에 저는 만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되게 오랫동안 더 알았던 사람들 같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련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맞아요. 속에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찌릿하면서 이런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시절이 안 오니까 못 오니까 이렇게밖에 기억을 할 수 없고 추억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말해도 공감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 갖다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을 하지만은 또 조금 또 그 뒷세대들은 얘기를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럼요. 맞아. 그럼요. 차이가 그러니까요. 어느 게 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해주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모든 세대들이 한편으로는 공감도 하겠지만 또 반가워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합니다. 네네. 맞아요. 되게 레트로라는 단어가 좀 되게 힙하고 뭔가 과거가 옛날에는 되게 지루하고 올드한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나니까 요새 되게 그런 팝업 스토어도 되게 많이 네,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 중에 하나가 개항장 거리예요. 예. 네네. 뭔지 모르게 다른 세계로 빠져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런 느낌 들죠.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개항장 거리가 너무 좋고 좋아요. 또 개항장 한번 가봐야겠어요. 사람 없을 때 가야 돼. 너무 많어. 주말에. 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집, 나의 추억의 물건. 사실 물건은 사라져도 그 속에 담긴 기억과 마음은 지금 우리가 풀어놓은 것도 다 부족할 만큼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써니님과 지은님이 함께 나눈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건은 그냥 핑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누군가 떠오르고 그때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낸 작은 매개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된 서랍 하나를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루리님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오늘 아쉽게도 못 오셨지만 그 이루리님의 진행의 팝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팝콘처럼 따뜻한 이야기 또 튀기러 와주실 거죠? 그럼 네, 당연하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헬렌 그리고 써니님, 지은님이었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팝콘 흥해라! 감사합니다.